네. 자, 그러면 이제 한덕수 구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구형 연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. 와 역시 특검이 결기를 보여주는 그렇죠. 뭐 굉장히 중요한 범죄고 이래서 가볍지가 않다.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역시 조은석인가 막 이러고 네. 있는데 일단 특검 편에서 먼저 편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. 편을 들자고 한다면 그 사실 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건 그 대통령실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밝혀내는 것, 네.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가담됐는지를 밝혀내는 것, 그리고 이제 군 관련 문제인 건데 사실 여기에 뭐 한덕수 전 총리는 포함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들리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가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가보니 한덕수가 다 마련했다더라.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돌았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플리바게닝이 있지 않았을까? 그랬을 것 같아요.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특검의 편을 들어주는 거. 하나 더 하면 나이. 고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15년이면 이제 뭐 나올 수 있겠냐. 왜 지금이야 조선호텔에서 수영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하시겠지만 이제 들어가서 있으시면 뭐 식단은 잘 되겠지만 운동을 그렇게 막 빡세게 할 수는 없으니 뭐 이게 사실상 여명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특검 측의 논리가 있을 것 같고,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내란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2인자고 저는 이분이 내란 12월 3일 당시의 행적으로만 보면 15년이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내란이 정말로 종결되는, 사실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까지 했던 행보를 보면 그 양형에서는 정말 가중처벌해야 될 요소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. 갑자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손을 잡고 나와서 어떠한 법령 근거도 없이 저희가 정권을 이어받겠습니다. 그래서 한 공동정부를 하겠습니다. 네. 이러지 않았습니까? 저희는 당신을 뽑은 적이 없는데요. 그렇죠. 갑자기 왜 튀어나와가지고? 예. 아니 그렇게 법조인 이분 한 분은 김앤장 출신, 한 분은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네. 사람들이 법조문에도 없는 권력 근거를 갖고 와갖고 그렇죠. 갑자기 자기네가 정권을 접수하겠다고 하질 않나. 그리고 갑자기 새벽 3시에 갖고 자기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. 그렇죠. 예. 이런 것들을 보고, 그리고 사실 그때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었던 찬탈하려고 사람이에요. 했었던 거죠. 예.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겠다. 맞아요. 이런 걸 생각하면 예. 사실 가중처벌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.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한 수사를 방해하도록 네.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2월 3일만 본다면 15년이 적당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했던 행위들,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15년 너무 적다. 15년 선고가 나와도 조금 아쉬울 판인데. 맞습니다. 네. 근데 15년 구형은 너무 적고 사실 이진관 재판장님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다. 예, 여기에서 20년, 25년을 선고하면 분명히 또 항소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이 뭐 편향된 판사다, 뭐 이진관 대법원장 시키려고 하냐 이런 식의 비판이 분명히 원색적 비판이 있을 거거든요. 네. 참 외롭게 돈다. 왜냐하면 대법원도 그 감치 사건 때 대법원이 나서서 행정처가 나서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재판부의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났었고, 사실 재판관이 그걸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법원 차원에서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모든 부담을 한 명의 재판관에게 주더니 특검조차 재판관에게 양형에 관해서 부담을 줬다.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란 수계 방조 혐의였는데 그렇다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40년 정도를 구형을 하고 실제 나온 형이 20년에서 30년 형 정도 나오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주요 주요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네네. 그러니까 방조면은 그렇게 10년일 수 10년 있지만 이상 50년이었고 주요로 만나게 간다고 주요 하더라도 임무 종사자로 가면 5년 이상이죠. 장량 감경 2번 하면 2년 6개월, 1년 아, 3개월까지 가죠. 1년 3개월까지 가능하죠. 2번 깎을 수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설마 감경이 되진 않겠죠. 장량 감경이라는 건 정상 참작을 해서 감경을 한다는 건데 네. 주로 이제 반성한다든지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던 그렇죠. 이 모든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. 근데 내란의 피해자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네. 국민 5천만 원한테 합의금 보증해 주시면 모르겠는데.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안 할 겁니다. 네. 그래도 저는 합의 안 할 겁니다. 이런 걸 네.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특검 입장에서는 과거 그 판례나 이런 걸 봤을 때 15년 구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란을 방구석에서 네. 음모했던 사람들에 대한 구형이 20년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정말 너무 괘씸한 게 지금까지 계속 안 했다. 나는 종이를 받은 적도 없고 그걸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CCTV가 딱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나갔잖아요.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그만큼만 인정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저는 참 거라고. 변호인이 얄밉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구속도 안 됐잖아요. 진짜.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꼭 보십시오. 아유. 변론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.
맞습니다. 자, 그래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형량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사실 2개밖에 없잖아요. 예. 무기 금고까지 하면 3개인데 아, 금고는 잘 안 그쵸. 예, 나오니까 금고는 잘안 네네네. 나오니까. 사형과 일 하셔야 무기징역. 되고, 예, 징역을 하셔야죠. 무기징역. 역을 네네. 징역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. 워낙 너무 많습니다. 이분이 일반 이적으로밖에 기소를 못했지만 네네. 사실 그때 전쟁을 진짜 일으켜갖고 뭐 그랬으면 노아 예방주니 진짜. 뭐 이런 너무 얘기가 악질적인 네. 거예요. 사실 성공을 못했을 뿐이지 너무 악질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이게 만약에 국민들의 그 성원이 모여서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쯤 정말로 정말 너무 아찔하죠.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을 거고 맞습니다.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을 것 같은데 여기에 네. 대해서 저희가 이 사람을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맞습니다. 저는 국내 정치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그런 거 생각을 못했었는데 해외에서도 아마 이거를 굉장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. 그럴 것 같아요. 이거를 네. 리딩 케이스가 될 거다. 왜냐면 네. 저 이번에 브라질에 대한 뭐 이런 게 뉴스로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그 내란을 시도했던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웠다라는 뉴스가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네. 좀 그렇게 구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